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해서 그동안 제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먼저 아이스TV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 2023년 계속해서 코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코론 영상은 잠깐 멈추고 다시 세부 영상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론 여행 브이로그 영상은 이번 영상 이후에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저희 세부의 안녕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부 여행 시 저희 세부의 안녕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스TV를 응원해 주시고 관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필리핀 세부 여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공항에 도착해서 환전을 해야 하는데 어디가 환전이 좋을까요? 공항에서 바로 오슬로 투어를 하려고 하는데 환전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유심은 어떻게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달러, 체크카드, 트래블 월렛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좋은가요? 막탄이 유명하던데 막탄의 숙소를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부시티의 숙소를 잡는 게 좋을까요? 막탄과 세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호핑, 모알벌 호핑, 수밀론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호핑과 스노클링은 뭐가 다른 건가요? 세부 여행시 투어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가요? 자유여행, 한인 여행사, 패키지, 아니면 클럽과 같은 플랫폼 어떤 게 좋은가요? 세부는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은가요? 세부 여행, 자유여행은 위험할까요? 세부에서 인기 마사지 샵은 어디인가요? 세부 맛집은 어디인가요? 2024년 세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 2023년과 달라진 세부 여행의 트렌드, 오늘 알차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 세부는 필리핀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를 보유하고 있는 섬으로 유명합니다. 쉽게 보기 어려운 고래상어를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스노우클링을 할 수 있는 이색 여행지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필리핀 세부입니다. 또한 필리핀 세부는 동남아시아 여러 여행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과 놀라운 수중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스노클링,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바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 천국으로도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세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필리핀 세부에 가면 스노클링 또는 호핑을 꼭 해봐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세부 여행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호핑 또는 스노클링과 관련해 총 5가지 정도의 여행지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이고요. 두 번째가 모알보알 호핑, 세 번째가 막탄 호핑, 네 번째가 수밀론 아일랜드 스노클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타얀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스노우클링과 호핑이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세부 호핑, 모알보알 호핑, 수밀론 스노우클링, 오슬로 고래상어가 뭐가 다른지인데요. 일단 호핑 그리고 스노우클링의 의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노우클링은 바다 수면 위에 떠서 물속 아래를 구경하는 행위를 스노우클링이라고 하고요. 호핑은 보트 또는 배, 필리핀 언어로는 방카를 빌려 이 섬, 저 섬 구경을 하면서 때로는 물 위에서 스노우클링도 하는 액티비티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핑이 스노우클링보다 조금 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핑이 조금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방카를 빌려야 하기 때문이죠. 세부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세부 호핑, 그리고 호핑, 막탄 호핑은 세부 막탄섬 주변의 섬들을 배를 타고 구경을 하거나 그 주변 섬 근처 스팟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투어를 말합니다. 모알보알도 똑같이 모알보알 주변 섬인 페스카도르 섬, 그리고 거북이 포인트, 정어리떼 포인트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액티비티를 의미합니다. 막탄 호핑과 모알보알 호핑의 차이는 호핑을 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과 호핑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수중 환경 그리고 수중 생물의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탄은 반드시 배를 이용한 호핑을 해야만 좋은 스팟에서 스노클링이 가능하지만 모알보알의 경우 거북이 포인트와 정어리떼 포인트만 본다면 굳이 방카를 이용한 호핑이 아닌 해변에서 바로 스노클링을 할 수 있으며 충분히 좋은 수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부 여행을 오신다면 막탄 호핑도 좋지만 모알보알 호핑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 또한 방카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스노클링을 하면서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액티비티인데요. 30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진행하는 짧은 투어이지만 물속에서 거대한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다는 특별함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투어이고요.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이 넘는 투어 스팟입니다. 지난 23년 11월부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약 프로세스가 그리 완벽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대기가 필요한 곳입니다. 수밀론은 오슬롭에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입니다.
오슬롭을 거제도라고 한다면 수밀로는 외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슬롭을 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밀로는 울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슬롭을 가시는 분들은 수밀론도 꼭 함께 방문하면 좋은데요. 수밀론 주변 마린 쌍뚜아리는 너무 아름다운 수중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필리핀 세부를 온다면 꼭 방문해봐야 할 곳으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필리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수중 환경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수밀론은 수밀론 섬 내 블루워터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트립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고요. 사설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트를 타고 수밀론 샌드바와 마린 쌍뚜아리만 방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밀론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어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제 유튜브에서 수밀론으로 검색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막타는 가장 기본적인 수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알보알의 수중 환경은 태풍으로 인해 엄청나게 훼손된 상태지만 정어리떼와 거북이를 볼 수 있다는 특별함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세부 북쪽에 있는 반타연 섬, 필리핀의 몰디브라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을 보유하고 있는 섬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 반타연에서도 방카를 빌려 호핑을 할 수 있는데요. 주변 섬인 버진 아일랜드도 방문해 볼 수 있고 힐란타칸 코랄 가든에서 스노우클링도 즐길 수 있습니다. 힐란타칸은 지난 태풍 피해로 인해서 수중 환경이 많이 훼손된 상태지만 그래도 막탄보다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진 아일랜드의 경우 아직도 수중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아름다운 바닷속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는 수중 환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수중에 형성된 산호 지역이 잘 보존돼 있냐를 의미하는데요. 막탄, 모알보알과는 달리 굉장히 수중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수밀론입니다. 수밀론은 고래상어, 정어리떼와 같은 특별한 어종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바닷속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개인적으로 모알보알 페스카도르 섬 포인트가 산호초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어 세부에 여행을 온다면 꼭 가봐야 할 호핑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는 수밀론 마른 쌍뚜아리가 가장 수중 환경이 아름답고 잘 보존되어 있어 세부 여행을 온다면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스노우클링 스팟 원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알보알 호핑을 하는데 돈을 쓰기보다는 수밀론 마린 쌍뚜아리에서 스노우클링을 즐기고 모알보알의 경우 호핑이 아닌 스노우클링만 진행해 거북이와 정어리떼 포인트만 보는 방식으로 여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핀 세부는 아름답고 다양한 폭포를 보유한 섬으로 유명합니다. 폭포는 제가 일전에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폭포들을 베이스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투어가 캐녀닝이라는 투어입니다. 세부에서 경험하는 캐녀닝은 바디안 캐녀닝 그리고 알레그리아 캐녀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알고 계신 가와산 캐녀닝의 정식 명칭은 바디안 캐녀닝입니다. 캐녀닝은 계곡 상류에서부터 트레킹 또는 다이빙을 하면서 계곡 하류까지 내려오는 다이나믹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 젊은 여행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투어입니다. 바디안 캐녀닝은 알레그리아 캐녀닝보다 높은 다이빙 스팟들이 많아 많은 여행객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액티비티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태풍 피해로 인해 가장 높은 높이를 자랑하던 세 번째 폭포가 훼손되면서 더 이상 짜릿한 높이의 폭포 다이빙은 할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 둘, 셋! 고기! 와, 파이팅! 세 번째 폭포의 훼손으로 인해 두 번째 다이빙 스팟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블루라군이 자연스럽지 않게 형성되었고 이 블루라군을 유지하기 위해 돌탑을 쌓는 등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블루라군을 지속 형성해 놓았지만 예전처럼 몽환적인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로 인해 수면 아래 철근 콘크리트 등 많은 잔해물들이 남아있어 지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캐녀닝 운영 중단이라는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0월 말부터 재개장을 했지만 캐녀닝 투어 금액이 기존 대비 40% 인상이 되었고요. 약 5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상쇄하고자 여행객들에게 가이드 팁과 같은 덤탱이를 씌우는 등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투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바디안 캐녀닝, 가와산 폭포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현재의 바디안 캐녀닝은 그리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제 지인들이 필리핀 세부를 방문한다면 캐녀닝보다는 아기니드 폭포를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에는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부 섬 외에 세부
세부 주변 섬인 까모테스, 반타얀, 말라파스콰, 시키오르 보홀 등에서는 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과는 또 다른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스팟은 제가 기존에 따로 정리해 놓은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세부는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 시 3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입국 심사 카드를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출국 72시간 이내 이트래블 카드를 작성하고 QR코드만 핸드폰에 잘 저장해 오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과거 코로나 예방 접종 확인서나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필리핀 세부는 자유여행을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유여행하기에 좋은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같은 나라들의 특징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매우 좋다는 점인데요. 필리핀 세부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필리핀 세부를 오셔도 많은 분들이 현지 여행사를 이용해서 앞서 언급드렸던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투어를 신청하는 편입니다. 현지 여행사는 한국 여행사 그리고 로컬 여행사가 있고요. 클룩, KK데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가이드가 옆에 따라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에까지 나와서 여행 다니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한국 여행사에 있는 투어를 신청하지 않고요. 가족들과 여행을 할 때는 현지 여행사나 클룩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투어를 신청해 여행을 다니는 편이고요. 혼자 여행을 다닐 때는 사실 시간적 여유도 많고 저 혼자만 고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열악한 인프라여도 일단 여차저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을 하는 편입니다. 가끔 한인 여행사, 현지 여행사, 클룩, 온라인 플랫폼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고객 응대, 투어 내 포함 사항 등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비싼 만큼 더 좋고 더 많은 케어를 해주는 게 사실입니다. 가령 한인 여행사는 카톡으로 실시간 질의 응대를 해주지만 클룩 같은 경우는 질문에 답변을 받는 것조차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업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세부의 안녕에 투어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환전입니다. 필리핀 세부의 화폐는 페소라고 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달러로 환전해 가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국에서 환전 시 미국 달러의 경우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 90%에서 1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페소는 환전 수수료 우대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 달러로 환전을 해 필리핀에 도착해 달러를 다시 페소로 환전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그리고 왜 미국 달러를 환전을 할 때 꼭 100달러로 환전해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필리핀 세부에 오셔서 미국 달러를 페소로 환전할 때 100달러와 같은 큰 화폐는 환전 환율이 높고요. 1달러와 같은 작은 화폐는 환전 환율이 낮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100달러 한 장과 10달러 10장을 환전 시 10달러 10장이 더 적은 페소로 받게 되기 때문에 100달러로 준비해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막탄공항 내 환전소의 경우 환율이 낮아 많은 분들이 환전을 꺼려하시고 새벽에 막탄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오슬롭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 어디서 환전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부 막탄공항에서 조금만 나오면 24시 사설 환전소가 많이 있고요. 24시간 환전소가 환율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환율이 좋다고 소개된 세부 아일러물 환전소, 막탄 샹스모 환전소 환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0.1페소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도 포기 못 하시겠다면 한국에서 당근을 통해 페소를 직접 준비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부 여행 시 비즈니스 파크에 있는 아일러물 3층 환전소가 환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IT 파크에 위치한 아일러물 환전소도 환율이 좋습니다. 당일 환율이 다르고요. 비즈니스 파크 아일러물 환전소가 좋은 날도 있고 IT 파크 환전소가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전소는 대부분 몰에 다 있고요. 환전소에 따라 여권을 지참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환전을 할 때는 항상 여권을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몰에 있는 환전소는 오후 8시 15분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남부 쪽에서 이렇게 투어를 하시고 올라와서 환전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부 쪽 투어를 쭉 하고 당일날 올라오실 경우에 보통 8시가 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환전은 그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곳 환율만 좋은 건 아닙니다. 네이버에 글을 올리신 분도 세부 환전소를 다 가본 곳은 아니고요. 최초에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작성한 글을 보고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너무 네이버 블로그 정보만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환전을 하는데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과거에는 환율 우대가 매우 좋았던 시티카드, 현대카드, 카카오뱅크 카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시티카드와 현대카드는 1페소당 23.4에서 6 정도의 환율로 이용이 가능했고요. 카카오뱅크는 24.3에서 5 정도의 환율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환율이 23.4 정도면 미달러, 100달러를 환전하는데 약 13만 원 정도가 드는데 반해 1,000원 정도, 한 12만 9천 원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티카드는 인출할 수 있는 곳이 세부에서 딱 한 곳밖에 없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카드는 신용카드라는 점에서 현금 인출도 어렵고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현지화폐로 충전하고 실물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트래블 월렛 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월렛은 내가 환율 추이를 이렇게 쭉 보다가 환율이 좋을 때 환전을 미리 해놓을 수 있어 매우 좋고요. 바로 카드 결제도 가능해서 좋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트래블 월렛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1회 최대 인출 금액이 1만 페소이고요. 출금 수수료가 250페소 발생되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조트나 호텔 같은 곳에서 디파짓을 결제할 때는 체크카드 이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신용카드로만 디파짓 결제가 가능해서 신용카드는 꼭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현대카드 한 장 그리고 트래블 월렛 카드 한 장,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국내 통신사 로밍보다 현지 유심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여행객분들이 필리핀 세부 여행을 준비하실 때 유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를 탐색하시는데요. 유심을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 와서 구입하거나 세부 시티나 막탄 내 편의점이나 몰에서 구입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한국에서 미리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부 도착해서 그냥 유심만 구입을 하면 됐었는데 23년 3월부터 필리핀 세부에 유심 등록제라는 것이 생겨 유심을 구입할 때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여행객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겼습니다. 이 정보를 입력하는데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막탄 공항에 도착해 유심을 구입할 때 기존보다 많은 대기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행객들이 한국에서 이심 또는 말톡 유심을 구입해 오시는데요.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한국에서 구입해오는 유심이 LTE망을 이용하는지 5G망을 이용하는지 잘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이심 또는 유심은 LTE망을 이용할 텐데요. 필리핀 세부의 경우 5G는 굉장히 잘 터지는 편이고 속도도 빠른 반면 LTE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LTE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많이 답답할 정도로 느린 편입니다. 이러한 장단점은 잘 참고하셔서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 도착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실지 아니면 기다리지 않고 한국에서 편리하게 유심을 구입해 필리핀 세부 현지에 와서 핸드폰이 잘 안 터져서 속 터지실지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리핀은 1년 내내 여름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스콜성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11월부터 5월까지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인데요. 건기 중 3월에서 5월은 가장 날씨가 덥고 뜨거운 찐 여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월에서 2월의 날씨가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신데 그건 필리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필리핀 세부는 12월에서 2월이 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안 좋습니다. 이유는 세부 동남쪽에 저기압군이 자주 형성돼 비와 바람을 동반해 투어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기라고 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건 아니라서 태풍 시즌이라고 불리는 7월, 8월만 잘 피해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세부에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은 3월부터 5월입니다. 이때 가장 많은 해외 여행객들이 필리핀 세부를 방문합니다. 필리핀 세부는 1년 내내 여름이라서 여름 옷들을 위주로 챙기시면 되지만 더운 나라인 만큼 실내는 에어컨을 굉장히 강하게 틀어놓습니다. 이러한 온도차로 인해서 필리핀 세부에 여행을 오시자마자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디건, 후드 같은 긴팔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특히 스노클링을 하고 젖은 상태로 방카에 있거나 차량에 탑승 시 매우 추우니까요. 따뜻한 옷 한두 벌 정도 잊지 않고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필리핀 세부 여행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지 체크리스트는 제가 운영하는 세부의 안녕 카페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어떤 음식을 경험할 수 있나요? 필리핀 음식은 맛이 없어요. 먹방 투어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 미식가라고 생각하고 맛없는 음식 먹는데 돈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맛집은 줄을 서서라도 꼭 가보는 편이고요. 제가 동남아시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음식이 참 맛있었고요. 물론 베트남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좀 별로였고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곳과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필리핀의 음식이 특색도 없고 맛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리핀도 나름의 특징이 있고 맛있는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막탄에 있고 막탄의 대부분의 식당들은 한국 식당이다 보니 필리핀 세부에 오면 음식을 뭘 먹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을 뿐입니다. 몇 개의 유명한 식당들만 가보고 마치 그게 찐 정보인 것 마냥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식당 몇 군데를 가보고 마치 숨겨진 정보인 것처럼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그걸 보고 방문하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는 의문만 무성해져서 필리핀 세부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음식에서 많이 실패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미국, 스페인 그리고 일본 음식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로컬 음식 문화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음식을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숯불에 구워 먹는 BBQ, 갈릭 라이스, 시시그, 시니강, 포체로, 톨탄탈로, 그리고 로미, 핫초이, 깜파스, 망고, 사미구에, 그리고 그린 망고 쉐이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독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필리핀 세부 관련 맛집 정보는 아주 오래되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 필리핀 세부 여행을 준비하실 때는 네이버보다는 트립어드바이저나 구글 리뷰를 잘 보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필리핀 세부도 새로운 맛집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실패 없는 세부 여행 맛집 정보를 추후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에서 투어만큼이나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게 아마 마사지일 것 같아요. 필리핀 세부는 인건비가 저렴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타 동남아시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보다 저렴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저렴한 마사지 샵은 누에타이라는 곳이고요. 타이보란이라는 마사지 샵도 인기가 높습니다. 저는 세부에 와서 5만원, 7만원짜리 마사지를 받는 건 좀 심각하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반 정도면 3만원 이하,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 7만원이면 한국에서 받는 거랑 뭐가 다르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글 맵에 마사지라고 검색하면 필리핀 세부 시티에서 정말 많은 마사지 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럭셔리 샵들보다는 현지 가성비 좋은 샵에서 마사지를 받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사지의 퀄리티는 시설보다는 어떤 마사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막탄에 머무는 게 좋을까요? 세부시티에 머무는 게 좋을까요? 막탄과 세부시티에 대한 지역에 대한 특색은 제가 기존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필리핀 세부는 액티비티와 자연을 만끽하러 오는 곳이지 리조트, 호캉스를 하러 오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보다 비싼 가격의 리조트에 와서 호캉스를 한다는 건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리조트 가격이 저렴한 발리나 태국에서 호캉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부 여행 시 가볼 만한 스팟들이 전부 남쪽 또는 북쪽에 있으니까요.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지와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머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서울을 안 가보고 인천에 있는 리조트 또는 가평에 있는 풀빌라에만 있다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막탄 리조트에서 호캉스를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에 왔으면 세부시티에도 머물고 현지 모습이 어떤지도 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점으로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필리핀 세부 여행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탄 리조트에 머물면서 막탄 호핑, 어메이징 쇼 정도를 보시고 마지막 날 세부시티 관광지 정도 구경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셨습니다. 이게 190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 하나투어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이 여행 일정으로 현대까지도 많은 분들이 세부를 방문하시지만 지금은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자들도 세부가 어디가 좋은지를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알게 되셨고, 코로나로 인해 막탄 지역 리조트 호캉스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세부의 남쪽 또는 북쪽으로 향하는 여행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막탄에서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춤추는 어메이징 쇼를 보는 것보단 세부 남부 삼부한 판타지 로지에서 가하베스를 체험하고 밤하늘의 별이나 반딧불을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질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닷속에서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도 해보고 마치 니모 영화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바닷속 세상도 경험해보고 너무나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와 해변을 보는 여행, 거북이와 정어리떼도 구경하고 세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관을 바라보는 여행, 숨겨진 보석 같은 폭포를 찾아다니며 느끼는 새로운 경험, 이러한 여행들이 필리핀 세부 여행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2024년에 조금 달라진 세부 여행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정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고요. 투어라던가 세부 여행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세부의 안녕 카페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에도 시즌4 필리핀 여행 브이로그 영상은 꾸준히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이렇게 가끔씩 세부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만들어
유익한 정보들도 지속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보 영상은 필리핀 세부 맛집 정보를 정리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